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개명을 하고 나서 본인의 이름이 잘 지어졌는지 궁금해서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의 블로그나 또는 홈페이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얻은 뒤 저와 인연이 돼서 만나신 분이에요. 이제 여러 군데서 이제 개명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주를 통해서 개명이 잘 된 것인지 이제 확인을 해주기 위한 시간이에요. 이번 시간은 개명을 했지만 본인의 이름이 잘 지어진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이죠. 우리가 사주도 태어난 연월 일시를 본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듯이 이름도 본인이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현대에는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학문도 발달하고 또 의학이 발달하듯이 장명법도 이제 발달했죠. 그래서 저처럼 자음과 모음을 가지고 한글 성명학을 강의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본인들의 이름을 이제 감명을 하고 난 뒤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전문적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상식성까지는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이제 지식이 좀 많이 쌓이죠. 그래서 이제 본인의 이름을 이제 여기저기 다 좀 물어보게끔 되어 있어요. 또 알고 싶고, 그래서 본인의 그 이름이 잘 지어진 것인지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또 저와 인연이 됐겠죠. 이분도 이제 본명이 있어요. 본명이 있는데 여러 곳에서 개명을 해서 이름을 저한테 몇 개 내놓았어요. 어느 곳에서 개명을 했느냐고 물어보았더니 그냥 아는 곳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 독학으로 개명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주를 보고 감명을 하기에 사주를 봤더니 이거 이름이 굉장히 좀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된 개명이라고 말해 주었더니 조금 뭐 한 달, 두 달 지난 다음에 또 이름 몇 개를 가지고 저한테 감명을 의뢰했어요. 또 보니까 이분이 독학으로 장명을 한 듯 했어요. 겉으로는 공식으로는 좀 맞는 듯 하지요. 그래서 제가 공식으로는 맞지만 본인의 사주하고는 맞는 이름이 아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어요. 해주었더니 이제 저처럼 사주를 보고 이름을 살펴보게 되면 독학으로 이름을 지으신 분들이 반드시 하자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한 몇 달 본인이 또 많이 이름을 자기가 지어보려고 많이 했는데 이제 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한테 굉장히 꼼꼼하게 사주와 이름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물론 이분이 자기 사주를 또 여기저기 또 막 또 뒤져서 정보를 또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전문적으로 사주를 공부한 사람하고 독학으로 여기저기 뒤져서 공부한 사람하고는 뭐 우리도 저 같은 경우도 선생님한테 뭐 3년씩 뭐면 7, 8년씩 이렇게 한 선생님한테 계속 배우는 사람들하고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저한테 이름을 의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이분의 사주를 보고 개명을 해줬는데 이분이 제가 지어준 이름을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의뢰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지어준 이름보다는 다른 이름이 더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문자가 왔습니다. 카톡이죠. 다른 곳에서 지어진 이름을 선택하겠다고요. 그래서 자음과 그 모음 한글 성명학으로 장명 시 사주 명리를 접목시킨 방법으로 개명을 할 때 사주에서의 사주풀이 공식과 이름을 장명하는 공식은 사주 이론상 같아요. 그러나 사주가 다 다르지만 이름을 짓는 공식은
선천운에 따라서 동일하게 적용을 하죠. 그래서 사주를 보고 이름을 장명할 때 반드시 참고를 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의 사주와 이름과의 연결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이 34살 된 남자분이에요. 이름은 이제 제가 실명을 써놨죠. 사실 뭐 실명은 아니에요. 조금 바꿨어요. 근데 이분이 그 선천운에 보면 관성도 되어 있고 또 인성도 있고 재성도 있고 또 자기의 또 뿌리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뭐가 없냐면 선천운에 식상이 없어요. 식상은 뭐예요? 그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거, 예능, 재주, 또 기술적인 거, 또 건강, 또 돈을 버는 어떤 그런 방법적인 거 이런 거죠. 또 상대방의 마음을 또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이 식상이 에너지예요. 그런데 이분이 사주를 보면 어떠냐? 이분이 삼사는 없지만 이름에서 가만히 보면 어때? 여기서 식상이 간을 잘 제거를 해주고 있고 또 인성을 재성이 또 그걸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자에서 보면 어때요? 인성이 또 너무 많아지면서 식상도 좀 극을 하고 또 관성이 또 너무 많아지면서 또 비견겁도 극하고 그래서 이름이 좋은 점과 또 나쁜 점이 그렇게 기운이 좀 섞여 있는 이름이죠. 자, 그러면 이분이 이제 이름을 다른 데서 이제 개명을 했어요. 근데 일단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볼까요? 이분의 사주를 보면 정묘, 병호, 경인, 무인이에요. 제가 대호는 쓰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사주를 가지고도 볼 줄 아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대부분 또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 사주는 어떠냐면 좀 신약사주예요. 신약사주라서 신약사주고 이 사주는 신약사주인데 재성과 관성이 굉장히 많은 사주예요. 그리고 더운 여름날 불구덩이에 있는 그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 뿌리도 없고.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갖다가 이름에다가 지금 사주가 어떠냐? 이 재성과 관성과 이것이 굉장히 많아서 나를 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인성은 굉장히 약해요. 있긴 있지만 굉장히 좀 약해요. 화다, 토초예요. 화다, 토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화가 너무 많아서 땅이 바짝 말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주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물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주에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 우리가 사주는 우리가 이 성명학의 그 장명법은 사주의 음양오행의 목이라는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이분의 사주는 금일간으로 태어났어요. 그랬을 때 이분은 사주에서 너무나 재성과 간성이 많기 때문에 이분은 이름을 갖다가 보통 우리가 그 일반적인 장명법 있죠? 그 공식대로 지었을 때 이분은 굉장히 재성, 관성을 중점적으로 이름을 넣어주면 절대로 안 돼요. 이분은 뿌리를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주에서는 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이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그럼 물이 뭐냐면 이분한테는 물이 식상이에요. 식상이고 그 다음에 이분한테 뿌리는 뭐냐면 일리예요. 일리. 그럼 어때요? 이름을 이런 식으로 중점적으로 해서 지어줘야 돼요. 우리가 보통 공식에 가면 이름을 무조건 재와 간을 살려서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주가 재가 너무 많고 관도 너무 많아서 자기가 지금 어때요? 불타서 지금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하면 이분 사업적인 에너지는 없는 사람이에요.
또 직장 생활 오래 못해요. 직장 생활 하게 되면 완전히 순직할 수도 있어요. 직장 생활 하게 되면.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사주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분이 다른 데서 이름을 받은 것이 어떠냐면은 사륙으로 넣어졌어요. 사륙. 이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름이 첫 글자라고 했죠. 첫 글자에 6을 넣어주면 돼요, 안 돼요? 이분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사주에서 재가 굉장히 많아서 재도 많고 그 다음에 간도 많고 그 다음에 이 재를 잘 활용하려면 내 이름이 내 사주가 뿌리가 튼튼해야지만 내가 그 돈이나 직업적으로 승진할 수가 있고 돈도 잘 벌 수가 있지만 이분은 아주 깐난 애기나 마찬가지야. 깐난 애기나 마찬가지야. 그런 애한테 돈을 갖다가 100억을 주고 너 직장 출근해라 그러면 해요 못해요? 얘 못해요. 그래서 얘는 어때요? 커야 돼요. 빨리 어른처럼 커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개명할 때는 이렇게 6을 넣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이름을 본인이 지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 이름을 저한테 다른 여러 가지 이름 중에서 본인이 이 이름을 쓰겠다고 하길래 이 이름이 공식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이름일 수는 있지만 본인의 사주하고는 맞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개명을 의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어요. 중심에다 뭘 줘줬어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다 5, 6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5, 6. 왜? 돈 잘 벌으라고. 근데 이런 사람은 돈 갖다 주면 깐난 애기한테 돈을 10억, 20억 갖다 주면 얘가 무슨 돈을 써요? 돈 감당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뉴스나 이렇게 신문에서 보면 어때요? 인터넷에서 보면은 복권 당첨되자마자 뭐 돈 때문에 잠깐 쓰고 오히려 더 거지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뉴스에서 보셨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름을 재를 갖다 이렇게 중심적으로 넣어주면 안 된다. 그래서 일단 뿌리를 넣어줘야 되지. 아 여기 선천운에 뿌리가 있다고요? 뿌리가 있는 거 하고 근데 이분은 우리가 이 전시 선천운에서 이분이 그러면 뿌리가 있나요? 이거 우리가 사주에서 이 사람의 선천운에 이게 다 있다고 보고 이름을 짓는데 이분 여기 없어요. 이 사람 이거 없어요. 없습니다. 오히려 뭐가 있다? 이거가 있어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이거 영영 있지만 굉장히 미약해요. 오히려 이 사람한테는 이 인수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인수가 있지만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물이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물을 이걸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사주에서 물이 뭐냐 일간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목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틀을 배우는 거지 사주 일간은 다 틀리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저 같은 경우는 목일간이에요. 그럼 목일간이면 이것이 맞죠. 응? 저 같은 경우는 목일간이니까 내가 목인데 여름에 태어났어요. 그럼 화가 많죠. 화가 많은데 또 토가 강해요. 그 다음에 나는 목일간이지만 내가 은근히 목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때요? 내가 재능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이 사람은 없어요. 깐난 애기. 그 깐난 애기라도 어떠냐면요. 거의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존재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주는 너무 미약하죠. 어떻게 보면 뭐 조금 태어났다고 조금 뭐 거의 뭐 아가라고 보시면 돼. 아가 사주. 아가 사주니까 어때요? 오히려 돈 갖고 있으면 우리가 큰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났을 때 그 어린애한테 돈을 10억, 20억씩 보상금이 나오면 그 돈 누가 가져가요? 주변의 친인척들이 그 돈을 탐내기 위해서 이 아이가 어때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죠.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와 같은 경우인데 여기다가 또 돈을 주면 어떡하겠어요? 얘를 키워야지. 그래서 이름 중심에다가 이렇게 재성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사주에서 필요한 걸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사주에서 필요한 거는 뭐다? 이 사주에서 필요한 건 수예요. 그래서 이 사람 사주에서는 필요한 건 수는 뭐다? 식상이지. 어머 이 식상이면 이것도 화 아니야?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공식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 틀을 만들어 놓은 거지 다 사주마다
다 틀린 거예요. 사주마다 이 삼사라는 에너지가 저처럼 목일 갈 때는 식상이 되지만 화일 갈 때는 또 이 화일 갈 때는 화가 뭐냐, 또 토요일 갈 때는 이 화가 뭐냐, 또 금일 갈 때는 화가 뭐냐, 수일 갈 때는 또 화가 뭐냐, 이렇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 삼사가 다 그 사람 모든 사람한테 재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아까 어때요? 이 어린애한테 깐난하게 한테 돈을 넣어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돈 때문에 오히려 망하고, 돈 벌려고 하면 오히려 돈 손해보고 빚지고, 직장 다니면 오히려 이 사람은 순직할 정도로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한테 재간을 강하게 넣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뿌리를 넣어줘야 되지. 그래서 이 삼사는 어때요? 일리가 생호를 해서 목생화가 잘 되게끔 이 사람한테는 어때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일단 뿌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는 이 사람한테는 수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명법은 이 공식대로 짓게 되면 굉장히 좀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제가 이와 같은 설명을 제가 해줬어요. 해줬더니 이제 본인이 내가 자기도 순간적으로 이런 공식에 의해서 이름을 본인이 공부도 했고 또 다른 데서 또 상담을 했을 때 그 이름이 좋다고 해서 제가 지어준 이름을 안 쓰려고 했는데, 자기 사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제가 설명을 해주고 또 장명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더니 이제 본인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약한 사주는 내 뿌리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리를 잘, 내 뿌리에 해당되는 일리를 잘 넣어주어야 이분이 건강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돈을 다룰 수가 있고, 또 어디 가서든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은, 이런 사주는 직장 생활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분은 또 운이 안 좋을 때 자식을 낳게 되면 자식 때문에 이 사람이 굉장히 속 썩고 또 자식 때문에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사주에서 좀 있으면 이분한테 필요한 그 물운이 와요. 그래서 제가 또 거기에 맞춰서 제가 이름을 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그랬어요. 제가 이제 이름을 2개 줬는데 그 중에서 이제 A라는 이름하고 B라는 이름을 한번 실험을 해봐라. 어느 것이 더 에너지가 나한테 좋게 작용하는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름을 써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잘못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주를 보지 않고 공식적으로 이름을 지었을 때 확률적으로 보면 뭐 50대 50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사주를 보지 않고 이름을 지었을 때 50%에 해당되는 손님은 이름이 좋게 지어질 수도 있지만, 사주를 보지 않고 이름을 지었을 때 이와 같은 사주는 굉장히 잘못된 이름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름을 개명을 했는데 효과가 없다.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잘못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사주를 보지 않고 이름을 지었을 때 이러한 오류가 한 50% 이상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